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살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전방위 대책인데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 시점에서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20년 이상, 아무리 길어도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의 조건도 완화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관이 오래됐다거나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또는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이런 생활의 불편이 크다면은 재건축이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의무 공급도 연면적 기준으로 전면 폐지하고요. 세대수 기준도 5%포인트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제도 역시 20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무주택자 가점제, 지자체 자율로 맡기기로 했고요.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감점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도 단순화하고요. 또 이 청약 통장 지금까지 4가지여서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자,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컨설턴트 김인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택 재건축 수도권 10년 앞당긴다. 예, 이번 정부의 이제 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9일, 오늘 9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9일 이제 부동산 대책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재건축 완화. 기존에 이제 40년에서 이제 30년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최근 5년 정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지방보다는 침체가 깊었던 서울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예. 특히 재건축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확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기 지역 단지 위주로 예를 들어서 강남, 목동, 일기 신도시, 그 노원구, 중계동 정도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같은 경우도 수혜 지역이 되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번 대상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정도 입주한 아파트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계동 지역에서는 노원구에서는 중계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또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뭐 건물이 낡았다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있다면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안전 진단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속도를 좀 더 높이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선두주자죠. 움직이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해서 재건축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투자 심리라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투자 심리에 상당한 조건 영향을 완화된 줄 내용을 것으로 좀 설명을 봅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생활에 불편이 크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네. 8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기준 폐지인데요. 이런 내용들보다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네.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에는 이제 재건축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완화해 준다.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결정이 느끼는 되더라도 거죠. 네.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전진단을 완화해 주거나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더라도 재건축 단지 속도가 빨라지진 않고요. 결국에는 사업성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간은 더 걸리고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통과했지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제 뭔가 되는구나. 정부에서 많이 풀어주는 걸 느끼면서 투자 심리에 예, 그렇죠. 그렇군요. 다음 주제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소형 의무 비율 완화, 연면적 기준 폐지라는 내용인데요. 소형평수 의무 비율이라는 게 지금 어떤 겁니까? 50%를 소형평수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용적률의 정도를 50%?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기존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 중대형이 인기 있을 때에는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지만 지금은 소형이 사실은 더 인기가 있거든요. 예. 서로 소형을 받으려고 난리인데
이거 뭐 완화해 준다고 해서 뭐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라든지 뭐 7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주택 규모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수요자들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되고요. 예. 요즘 분위기 자체가 중소형이 인기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큰 평수들보다는 작은 평수로. 그 85제곱미터 그 이하 예. 면적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표를 잠깐 볼까요? 지금 네. 소형 의무 비율을 이제 완화했다. 가구수 기준 60%, 연면적 기준 50%였는데 네네. 연면적 기준을 이제 폐지하는 내용이군요. 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이나 조합 입장에서 이제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중소형 단지가 당연히 인기가 있고요. 예. 그 가구수 기준은 왜 그대로 유지한 겁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예. 가구수 자체를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민간 자율에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규정 자체가 너무 흐트러지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풀어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중소형이 인기니까요. 그러면 크게 실수요자 효과를 주지는 입장에서는 않을 것 혜택이 같습니다. 좀 올 수 있는 겁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뭐 중소형 단지 서로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예.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데 네.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재건축 활성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게 된 거는 뭐 그동안에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좀 칼을 뽑아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규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출 규제가 있고요. 세금 규제가 있고요. 제도 규제가 있는데요. 세금 규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종부세만 남았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자를 위한 감세에 대한 네.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지 않을 것이고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최경환 네, 부총리께서 그렇죠. 이제 LTV, 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을 10% 늘려줌으로써 상징적인 효과를 거두었죠. 네. 그 덕분에 이제 7월 달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마지막 남은 게 재건축 규제인데 재건축 규제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효과가 안전진단, 그러니까 입주 연한 허용이죠. 그래서 40년에서 30년 이하로 낮춤으로써 상당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풀어줬다는 네. 효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할 건 다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이게 거군요. 이번 기회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재건축 그 대상 지역이 얼마나 지금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까? 한 2만 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여전히 알고 뭐 있습니다. 재건축에 이제 어떤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정책을 보면서 한때는 사실 뭐 저 서울시장 되시는 분들이 뭐 재건축, 네. 재개발을 뭐 거의 뭐 가는 자리마다 외치고 다녔던 때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맞습니다. 조금 이제 침체됐다가 네. 다시 그러면 좀 살아나는 겁니까? 투자의 어떤 뭐 좀 기회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혜택 보는 단지들이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입주한 단지들이 이제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호재가 없었죠. 재건축도 전혀 가능성이 없고요. 예. 허용 연한이 안 되니까. 예. 그렇다고 리모델링은 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힘들고요. 예. 대부분 소비자들은 요즘 또 새 아파트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풀어줌으로써 뭔가 기대감, 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물론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예. 그런 기대감으로 생김으로써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회수하거나 기대 심리가 높아져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젠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김으로써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침체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씩 들썩거리는 효과만 있어도 네. 이제 정부는 뭐 그런 것까지도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다음 주제어를 보실까요? 네,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 폐지. 이거는 아주 우리 예. 이승민 앵커가 좀 관심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감점을 배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하나 더 구입할 경우에 네. 그 청약 그동안에는 이제 규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한다는 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요자 위주로, 무주택자 위주로 이제 혜택을 많이 주게 되었는데 네. 이번에 유주택자한테도 사실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는 유주택자, 투자자들도 투자하라, 분양을 받아라는 네.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청약 기회가 넓어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뭐 좀 심해서 과열 어떤 현상이 과열, 네. 투기까지 조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요. 네. 하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활성화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예. 이렇게 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건가요? 기존에는 이제 2주택자 이상에는 뭐 2주택자 이상은 10점 감점 뭐 이런 감점이 있었는데 그 네. 부분을 다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아예 완전히 다 없애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집 있는 분들도 문이 열림으로써 예. 이제 청약을 해라. 당연히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분양도 줄어들게 되고 예.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물량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 통장도 지금은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일원화되죠? 종합 통장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예. 현재도 이제 신규 가입은 종합 통장만 이제 가입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택자 기준 완화 내용, 현행 변경된 내용이 이제 보면요. 주택 한 채당 5점에서 10점까지 감점을 이제 했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감점을 했는데 이 감점제를 이제 폐지한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5점에서 10점 정도 감점 받았던 것하고 이제 그거 아닌 경우하고 물론 많이 인기 달라지는 지역 겁니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무주택자가 좀 유리하긴 하지만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에는 난 집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예. 이걸 보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적극적으로 청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상당히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유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이번 기회에 집을 좀 마련해 볼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제어 먼저 보실까요? 네,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적기일까? 뭐 지금 전국의 주택 가격이 12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 워낙 전세 값이 높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최대한 빨리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 부동산은 지난 5년간 계속 상승을 했지만 서울 수도권은 조정 아니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와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부동산 규제도 많이 풀리고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한 2, 3년 정도 그 이상 또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빨리 네.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을 마련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을까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약도 있고요. 네. 뭐 요즘 사실 현장에 다녀보면 급매물이란 건 없어요. 급매물은 주인들이 다 회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대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예.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재건축 단지든 일반 분양 아파트든 뭐 피를 주든지 그 분양권을 구입하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가을 이사철이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됐고 예. 추석 이후에 이제 많이들 이제 이사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추석이 원래 부동산 시장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예. 다들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데 네.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제 부동산이 움직인다 형님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 건 좋은데 또 지나치게 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 조금 맞습니다. 예, 좀 우려가 곤란할 되는 텐데. 부분인데요. 그 현재 부분은 정부 어떻게 입장에서는 보십니까? 예. 그런 우려보다는 일단은 살리는 것이 더 활성화를 중요하고요. 시켜야 나중에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다시 또 규제를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이제 좀 완화했고 네. 총부채 상환 비율도 좀 완화하고 네. 오늘 이제 9일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 신도시 공급 중단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것도 네네. 좀 어떻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보금자리도 이제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기존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좋은 공공 분양 물량들이 계속 나오니까 대기를 했거든요. 대기 네. 수요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는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기존 공급 물량이 공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동요를 받게 되죠. 좀 조급증을 느끼고 기존 투자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이번 이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이제 일부 전문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꺼냈죠. 꺼냈다. 이제 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10% 늘려줬지만 네. 그보다는 사실 DTI를
폐지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폐지를 안 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카드까지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보면서 네. 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김인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